네, 안녕하세요. 보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매주 주간 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금주에는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사상 처음으로 13억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오늘자 3월 14일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슈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루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 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라는 이 의미는 순수하게 실거래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 실거래가와 우리 이제 부동산 R114 그리고 이제 KB국민은행 그리고 부동산원에서 다루는 시세와 이 실거래가에서의 가격이 사실은 동일선상에서 인지하시는 경향성을 좀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이 월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평균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 이 기사에서 다룬 것처럼 2025년 2월 기준으로 보면 다만 2월은 아직 신고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변동되긴 할 텐데 13억 3천 정도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보면 이게 실거래가라는 특징은 그 달에 거래가 일어나는 건들이 있고 일어나지 않는 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의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순수하게 거래된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월간 단위로 찍히고 있는 평균 가격들을 보게 되면 2024년 12월에는 11억 8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기준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기준으로는 12억 6천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가장 최근자 2025년 2월 기준이 13억 3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마치 이게 오르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 오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2025년 3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신고된 걸 기준으로 하면 10억 7천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2월 대비 3월을 보면 2억 원 정도가 갑자기 빠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통의 실거래가의 특징입니다. 강남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혹은 강북권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몇억 원씩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세라는 것들은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동산 R114 통계 기준에서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은 13억 후반대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실거래가는 특정 단지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한 5년 동안 거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5년 전에 찍힌 어떤 거래 가격이 그 단지의 시세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주변에 비슷한 단지들이 올라가고 있거나 혹은 주변에 비슷한 단지, 규모, 연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내려가고 있다면 그때 한 5년 전에 기록한 그 가격은 현재의 시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시세들은 그 단지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도 혹은 그 단지의 그 평면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주변에 위치한 단지들에서의 호가, 그러니까 부르는 가격들이죠. 그리고 거래되는 가격, 그리고 그동안의 추세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세라는 것들을 산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구간들이 생기는 거고요. 반면에 실거래가는 특정 시기에는 1억 원, 2억 원, 그러니까 월 기준으로 했을 때 올랐다가 그 다음 달에는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에선. 다만 시세에서는 그렇게 큰 폭의 변동들이 월을 기준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보통 한 분기 정도 단위로 일어나면서 그 표본수 자체가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그 전체 모수가 한 190만 채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거래라는 건 서울 아파트 한번 기준으로 보시면 월에 보통 최근에 좀 거래량이 늘어서 한 3,000건, 월간 한 3,000건 정도 찍다가 현재는 한 5,000건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수가 이 표본에 해당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닙니다.
뭐 마찬가지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을 때도 많이 찍혔을 때가 한 15,000 정도 됩니다. 월간 거래 건수로. 다만 이 부분을 이건 실거래에서의 매매 거래에서의 표본이고요. 반면에 이제 시세라는 기준으로 오게 되면 부동산 R14 시세 표본은 전체 190만 채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약 155만 채 정도를 표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 한 3,000건 정도 거래된 걸 평균 낸 거와 이 155만 건의 표본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균 낸 거는 당연히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보셨을 때 우리 이제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시세가 없는 거냐, 혹은 과거에 한 3, 4년 전에 찍혔던 그게 시세가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할 때 물론 서울 쪽에서 거래가 왕왕 크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 경우에서는 이 시세라는 부분하고 정합도가 커지긴 합니다. 표본이 늘어나면서. 근데 지금처럼 월간 한 5,000건 정도 찍히는 수준에서 이게 역대 최고가를 돌파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보시면 강남 3구 쪽에서 혹은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강남 4구 쪽에서 거래량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평균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들로 나타나지만 이게 전체 시장을 대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을 대변하는 것들을 보시려면 실거래가도 물론 보시지만 시세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참고하셔서 시장 동향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잘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말씀드린 실거래가와 이 시세라는 것들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에서의 편차들을 유발하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이제 동향 부분에서 뭐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금주 주간 핫 이슈로 다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